안녕하세요. 정동섭의 민법 민사특별법 마스터북 우리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60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특별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특별법의 전체를 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기본 수업을 듣는데요. 지금 이 마스터북이 나오기 전에 개정이 되면 좋은데 그 개정된 부분이 몇 개 좀 있어서 그걸 하나 좀 정리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주임법하고 상임법을 비교하는 부분이 하나 있잖아요. 항상 주임, 상임은 주임법이 두 문제, 상임법이 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문제가 나오죠. 종종 판례가 바뀌거나 내용들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엊그제 나왔던 게 분묘기지권 같은 거 있죠. 분묘기지권의 지료 부분 같은 경우도 인정을 하지 않다가 이제는 1심에서는 원래 지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했다가 2심에서 지료를 내야 된다, 대법원에서 지료를 내야 된다고 확정 판결이 됐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한다면 지료를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례가 바뀌는 내용들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시대의 변천사죠. 예전에는 뭐 봉사하고 봉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 받아들이지 않지만 지금에 와서는 개인의 어떤 재산권 침해가 좀 많지 않느냐. 예를 들면 그 분묘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를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례가 바뀐 경우가 있죠. 이번에 언제 있었습니까? 4월 28일 날인가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감정평가사 문제에서도 이 분묘기지권에 관한 문제가 배정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판례가 바뀌는 바람에 정답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애매해야 거예요. 아마 복수 정답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일단 나중에 뭐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요걸 하나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보호법 있잖아요. 두 가지가. 우리가 보통 시험에서는 주임법이 보통 두 문제 계산하고요. 상임법은 하나 정도 계산이 되는데요. 시험은 솔직히 어디가 더 어려워요? 주임법이 양이 더 많습니다. 자, 두 개를 비교해보면 간단하게 비교하면 이거죠. 주임법은 주택, 주거용입니다. 주거용 주택도 되고 건물, 대지도 돼요. 예, 대지도. 그 다음에 얘 주거용이냐 주거용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그 실질 용도로 따지는 거고요. 어떤 대장상 있잖아요. 건축물 대장. 이런 걸 가지고 공부상, 공적 공부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 공부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실질 용도로 따집니다. 알겠죠? 실질 용도. 여기는 지금 요거 미등기잖아요. 주거용, 미등기, 그 다음에 무허가, 무허가, 이런 거 상관없거든요. 모두 적용이 되는데, 상임법은, 뭐가 중요하냐면, 요 상가 건물은,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건물이어야 돼요. 그러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적용이 안 되겠죠. 세금이 부과되는 건물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안 되는데 여기는 미등기, 무허가가 안 돼요. 미등기라든지 무허가 건물 같은 거 이런 거 장사하시는 분들은 안 되는데 주임법은 이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차이점이 있죠. 또 우리가 주임법 같은 경우는 주임법은 말 그대로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요 미등기, 무허가도 되고 국민의 생활 안정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법인은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단지 이번에 뭐 문제가 됐던 LH공사, 주택공사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하지만 원래 법인은 안 돼요. 영리법인 특히. 근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도 법인들, 회사가 장사를 하려면 당연히 상가를 이렇게 취득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항력이다 그러면 여긴 인주 다음날 영시고요. 그 다음에 상임법은 인사인데 신청 다음날인데 여기 사업자 등록을 교부받은 다음날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걸 다음날 그러면 X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주임법은 최단이 2년인데요.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을 약정할 때 그게 적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임법은 1년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역시 1년 미만 기간을 정했을 때 주장할 수 있지만 요 임대인은 둘 다
요건 안 돼요. 반드시 2년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주임법은 20분의 1, 그 다음에 100분의 5, 뭐 둘 다 뭐 5%라는 거. 요건 뭐예요? 차임 증감 청구할 때 5% 이상 올리면 안 된다는 거죠. 20분의 1 이하, 그 다음에 100분의 5 이하. 그러니까 5% 이상이 올라가면 안 돼요. 지금 둘 다 5%. 예전에 주임법은 5%, 상임법은 9%였는데 이걸 조정해가지고 지금은 5% 둘 다. 근데 20분의 1, 100분의 5, 요 둘 다 기억을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이죠. 우리가 자동갱신이라고 하는 거. 임대인은, 요거 지금 뭐냐면 6월부터 2월 사이인데 이게 주택 3법이 바뀌었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예전에 6월부터 1월 사이였었는데 지금 2월까지 요게 뭐예요? 주임법이에요. 예, 주임법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조심할 것은 상임법이 있잖아요. 요 상임법은 아직도 요게 개정이 되질 않아서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 여기서 6월이에요. 여기 6월부터 해가지고 여기 1월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렇게. 요거 상임법은 지금 1월로 그대로 있습니다. 주임법만 지금 2월이에요. 이렇게 주임법만 2월이고 상임법은 1월 전까지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갱신은 묵시적 갱신이 되면 주임법은 2년, 상임법은 1년인데요. 다만 이게 중요합니다. 니은번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고 그 해지 통고 후 3개월 이후에 소멸이 된다는 겁니다. 3개월 됩니다. 그래서 요 묵시적 갱신 요 기간은 기억할 필요가 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보증금 우선 변제 그러는데요. 자, 우선 변제권이 있고 최우선이 있는데 우선 변제는 확정일자가 필요해요. 여기가 요게. 근데 최우선 변제권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는 뭐가 있어요? 최우선 소액보증금은 여기는 확정일자가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면 대항력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뭐예요? 금액이 소액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것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확정일자라고 하는 거, 요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소액 임차보증금은 우선 변제는 있어야 되는데 소액은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고 표현된다 그랬죠. 주임법 경락대금의 2분의 1, 상임법 2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해서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자, 임차인의 단독 신청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독 신청이 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뭐예요? 동시행관계 아니잖아요. 등기 명령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됐는데 임차인이 보증금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아니,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 안 한 거죠. 그럼 임차인은 이걸 뺄 수가 없어요. 빼버린 순간 대항력이 상실돼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차인은 그 임대인의 허락, 동의 함께 필요 없이 목적물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서 자기 단독으로 임차인이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권의 등기 명령 단독이라는 거, 그 다음에 플러스 임대차가 뭐예요? 임대차가 이건 종료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서 하냐 그랬더니 목적물 소재지 법원, 소재지 법원에서 한다. 소재지 법원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점유가 상실해도, 점유 상실이 되더라도 대항력,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니은번에 등기 후에 새로운 임차인은 자, 소액보증금으로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된 다음에 그 집에 우리가 주소를 빼거나 짐을 다 뺐잖아요. 그럼 그 집이 이미 비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 집주인 입장에서는 놀리긴 아까우니까 거기를 소액을 받고 임차를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 목적물이 경매가 넘어가면 이미 임차권 등기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그 소액 임차인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 후에 등기 말소 역시 동생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있죠. 동생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주임법하고 상임법 있죠. 요거 비교 정도는 한번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뒤로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이제? 주택 임대차 해가지고 대항력하고 쭉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항력, 대항력은 다 판례들입니다. 한 번 정도는 꼭 읽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오면 상임법이 들어올 거예요. 상임법도 역시 뭐예요? 상임법도 넘어가면 상임법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 내용이 들어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갱신요구권이에요. 이 갱신요구권 꼭 체크하고 계셔서 한번 기억해야 되는데,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기간을 포함해서 10년까지 그 기간인데, 이 갱신 거절 사유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이 거절 사유를. 그래서 여기 3기, 상임법이 3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기억할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그 다음에 쌍방의 합의하에, 그 다음에 동의 없이,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인데 여기에 경과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임차 목적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만 시효세 요 대부분 철거 요런 거 요거하고 요 중대한 과실하고 그 다음에 요 3기 연체 요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가지고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갱신 거절 이 부분이 상임법에서 권리금을 보호하다 보니까 요게 좀 등하시된 문제이긴 하지만 꼭 유념을 할 필요는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건 뭐냐면 쭉 한번 읽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특별법을 요걸로 해가지고 정리하기는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제가 좀 바꾸려고 하는 게 이 집합건물이에요. 집합건물은 정족수 부분인데요. 자, 정족수 한번 봐볼래요? 지금 이게 정족수란 말이에요. 정족수도 가끔 시험에 나오긴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지금 요 공용 부분 요 변경 있잖아요. 이 공용 부분 변경이 예전에 4분의 3 이상이었었어요. 지금. 근데 요 부분은 여기서 좀 빼가지고요. 요걸 새로 신설을 했어요. 3분의 2라고 하는 거 있죠? 3분의 2의 정족수가 필요하다.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가시면 돼요. 4분의 3으로. 근데 공용 부분 변경은 3분의 2로 정족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좀 체크를 해 주려고 넘어온 거니까 요거 하나 좀 기억을 하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우리가 특별법을 다 하기엔 좀 그래서 요거 하나 수정을 하려고 들어온 거니까 요걸 좀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더 이상 뭐 이렇게 바꿀 내용은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 얘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요거 하나만 좀 수정을 해 주십사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명의신탁 같은 경우 나오는데 제가 명의신탁을 일부러 쭉 사례로 갖다 놨어요. 원래 명의신탁이 어디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죠? 중개사법 시간에 명의신탁을 배울 건데요. 그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담보가등기도 상당히 어렵죠. 이거 한번 내용 시간에 좀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사례들 나오는데 가등기, 담보가등기 요건 꼭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명의신탁하고 들어와 있는 부분이 들어와 있는데요. 요게 지금 내용이 그 사례거든요. 요 중간 사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내려오면 사례가 쭉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숙지를 하시면 중개사법하고 우리 시험이 전체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염두를 두시고 좀 풀어달라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걸, 마스터북을 쭉 해왔던 내용은 작년에 우리가 그 마스터북에 조그마한 내용을 내가 만들었다가 그걸 한번 설명을 해 주려고 했는데 결국 설명을 하지 못하고, 종료가 돼서 저번 시즌에, 이번 시즌에 요걸 좀 시간을 내서 무료라도 한번 꼭 해줘야 되겠다는 내용 때문에 한 60강 여부를 지금 찍어서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다는 아니라는 건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이것만 해도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만 해도 되긴 해요. 이 책 갖고만 이해를 하셔서 시험을 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24개만 마치는 데는요. 근데 만약에 더 첨가하고 싶다 그러면 기본 수업을
좀 뭔가 잘 충실히 들어둬야 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오다 가다 참조용으로 보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갖다 놓은 것이고, 작년 시즌에 약속을 했던 걸 이번 시즌에 와가지고 좀 이렇게 하게 된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거예요. 좀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참조용으로 한번 들어두시라는 거고요. 또 이걸 지금 맞서북을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10월 30일 날 시험 봤을 때 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자, 모두 건강하셨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